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요. 네. 배현진 의원이 네. 참석을 했는데 저는 일단 1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당원권 정지 징계가 실효 발동이 됐잖아요. 뭐 가처분도 본인이 걸었고 재심 신청 안 했으니까 윤리위가 땅땅땅 한 순간 발동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이 아니에요. 1년 동안은. 네. 그럼 의총장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 못 들어와야지. 이게 어떤 전례가 있냐면 네. 옛날에 바른미래당 때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현주가 당원권 정지 처분받았어요. 의총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현주가 나 들여보내달라고 그 앞에서 막 싸움하고 했던 게 기사도 있고 사진도 다 남아있어요. 네.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의총장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유권 해석을 기조국에서 잘해서 막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일부러 보란듯이 장동혁 대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이게 당의 권위, 당대표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린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이 당이 아니네. 이거는 당직자들이나 원내대표가 이제 의총 주재하니까 배 의원 미안한데 당원권 정지 중이니까 의총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라고 하는 건 지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지.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그럼 법원이 상식적으로 남의 애 사진 올리는 거는 징계 사유 아니니까 가처분 들어줄게요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법원이 얼마나 그 인권이나 아동 뭐 이런 것들에 민감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배현진 의원이 의총 가서 한 말을 다룰 거지만 이 사람이 의총에 들어간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이 말도 안 된다. 저건 그나마 양반으로 나온 사진이에요. 뒤에서 완전히 막 비웃고 있고 막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송원석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러니까 송원석이 욕먹는 거예요. 아니, 저걸 누가 잡습니까? 네. 원내대표가 잡아야지. 원내대표가 왜 최소한의 질서도, 규율도 잡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럼 저걸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되겠어요? 저 사진 보세요. 저게 말이 돼요? 참. 저게. 의총 중에 저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징계당한 자가. 아니,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활동 말고는 모든 당무에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당협위원장도 아닌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렇죠. 시당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 불러서 회의도 하면 안 돼요. 네.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네. 와, 전 저 사진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보란 듯이 일부러 장 대표 뒤에 가서 앉은 거잖아요. 네. 사진 같이 걸리겠다고. 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선거지만 우리가 이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동혁 중심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와중에 한가롭게 장동혁이 이게 아쉽고 뭐가 아쉽고 장동혁 왜 영화 보러 안 오냐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당 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거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여론을 모으고 이런 거에 우리가 화를 내고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이런 현실을 알도록 하는데 유튜브와 스피커들이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 참. 이걸 괜히 마셨네. 이게 네. 토 나올라 그러네. 뭘 마시니까. 참네. 박사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 얘기가 의총장에서 왜 나와요? 배현진 의원이 네. 장동혁 대표한테 네. 고성국 박사 징계는 왜 뭉개냐. 지도부랑 친하다고 뭉개는 거냐라고 따졌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네. 아, 그런 말을 했대요? 네. 누가 뭉갠다고요? 지금 제 사건은 배현진이가 있는 서울시당에서 지금은 이제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네.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원 당규상 열흘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징계권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고성국 징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윤리위 결정이죠. 그럼요.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정기 회의를 할 때 여러 안건들을 모아서 하잖아요. 네. 그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6.3 선거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지금 그 선거 채비를 윤리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개 평당원의 징계 문제는 선거 후에 천천히 하겠다고 자기들이 윤리위가 결정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뭉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배현진 의원이
당무를 잘 모르고 트집을 잡는 게 여러분 뭐 제가 따로 밝힌 적은 없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만나서 모시기 전에 제가 어쨌든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사평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위원으로 서울시당 윤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다른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회의도 제가 몇 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하면 중앙당으로 가요. 중앙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앙당 윤리위가 재심 신청 들어왔다고 내일 바로 열어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제가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소환해달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서울시당이 박사님을 불러서 소명을 듣지 않고 서울시당이야말로 배현진 의원과의 친소관계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그 하루인가 이틀 남겨두고 오라고 하니까 멸콩 TV 방송 예정돼 있는데 저대로 그 시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한다 늦춰달라 그랬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늦춰달라 그랬어요. 그거 자기들이 싫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해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김종혁 같은 경우는 늦춰달라고 하니까 중앙윤리위가 일주일 늦춰줬어요. 그리고 김종혁 불러서 이야기 듣고 징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윤리위는 김종혁한테도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용호 의원이 나는 이런 편파적인 징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바꿔서 김경진으로 바꾸더니 김종혁한테는 일주일 줬는데 박사님한테는 안 나간다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나가겠다 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잘라버린 거거든요. 조율해달라 그랬는데 조율 필요 없다 그랬고 그리고 그 무슨 이 입장문인가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소명서죠. 제출하라 그랬는데 1시까지 무슨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루인가 이틀 후. 그래서 이게 뭔가 징계 사유서를 봐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징계 사유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늦춰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윤리위원회가 그 인심 후하대 4시간을 늦춰주더라고. 4시간? 서류 접수 시간을 4시간이나 늦춰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소명이 되겠느냐 싶어서 안 나가버렸죠. 그리고 재심을 신청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건데 만약 배현진 의원도 재심을 신청했다면 윤리위가 절차대로 다시 재심 기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거는 재심이 아니고 이의 신청이래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에 불복하면 그때 재심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배현진 의원은 중앙에서 바로 다뤘으니까 어쨌든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한동훈이나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재심을 안 해놓고 왜 이의 신청한 사람한테 절차가 늦게 가냐라고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개 평당원이라서 아마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고성국 박사님이 상황이다 뭐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프레임을 아니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루 만에 열어가지고 탈당 권유 징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냥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자기들이 절차를 안 지키고 다 어기면서 그거를 뭐 친소관계에 따라 뭔가 뭐 뭉개니 뭐니 하는 게 저는 이게 이러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김어준 밑에 쭈르르 줄 서면서 아니 근데 이것들이 나한테 뭐 공격을 하거나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지 왜 자꾸 고성국이라는 이름을 걸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네. 이 배현진이도 지금 고성국권을 왜 뭉개냐고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악하고 얍삽하다. 악질적인 거죠. 악질적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당무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 쏟아내는 전투력을 제발 반의 반이라도 민주당을 향해서 좀 쏟아내 보셔라. 그러면 당장에 스타 국회의원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의총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이 부분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다음 의총이 열리면 당원권이 정지된 배현진 의원이 의총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기조국에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서 당의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송원석이가 딱 그 시누이 꼴 아니에요? 은근히 저 분위기 만들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송원석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서울시당 행사에서 한딸들한테 봉변도 당하고 하면서 저 한딸이나 친한계라는 집단이 대화가 통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희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원칙과 기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요 30초만 멸콩TV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멸콩천사 광고 보고 올 텐데요. 30초 동안 여러분 어디 가시고 현재 8,000분 시청 중인데 좋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 네, 빠짐없이 8,000분 모두 좋아요 눌러주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구독도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이죠. 이 이야기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공관위에게 이런 특별 주문을 했어요. 네. 누가 내 이름 팔면 나 당대표랑 친하고 당대표가 나 밀어주기로 했어. 이런 사람들 막 공천 시즌에 한 트럭 나오거든요. 누가 내 이름 팔거나 민주당처럼 돈 꺼내면 강선우 김병기 하듯이 돈 꺼내면 과감하게 공천 탈락시켜야 된다. 아니 당대표가 스스로 내 이름 파는 사람 자르라고 하는 건 전 처음 봐요. 이거 어떤 의지로 봐야 되죠, 박사님? 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 말 그대로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에서는 가끔 겉으로 폼 잡는 레토릭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당대표는 내 이름 팔면은 다 탈락이야 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총장이나 공관위원장 시켜서는 또 지하고 가까운 사람들 적절하게 배치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 뭐 이 정치를 같이 했던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인연은 없잖아요. 네, 특별한 인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보고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저 정도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저하고 뭐 내기하셔도 좋은데 공천 끝낼 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 안 할 거예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네,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공관위원장이 다 공천안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공관위가 올린 명단 중에 자기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걸러내거나 조정하는 일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공천 과정에 장동혁 대표가 전화해서 이정현 위원장한테 그 사람 나랑 가까우니까 좀 챙겨주세요. 이런 전화 자체를 안 할 겁니다.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공관위원장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공천권 누가 갖고 있냐? 당원과 국민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네요. 네. 네, 당원이 갖고 있다, 국민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장심을 살펴서 공천한다? 이거는 이정현답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은 우리 자유파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6.3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 경쟁력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공천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천을 할 때 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기득권자들이야. 그렇죠. 이게 뭐 나 현역이야 그러면서 4년 동안 8년 동안 맨날 경조사 쫓아다니고 뭐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서 인지도 잔뜩 높여놓고 그러면서 정말 철벽같이 그 치잖아요. 네. 이래놓고 정치 신인들이 거기에 도전하라 그러면 100점 100패지. 그런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당 지지율보다도 그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봐줘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렇죠. 네.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은 지옥 훈련과 같은 경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지옥 훈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지금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역 단체장들의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철학, 신념, 이념 그리고 실력 이것만 가지고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냥 뭐 장식품처럼 시의원, 구의원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 청년들이 구청장 못하냐, 청년들이 시장 군수 못하냐, 청년들이 도지사 왜 못하냐 이 정도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한 공천혁명을 장동혁 대표와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해낼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말과 이정현 위원장의 현역들한테 지옥 훈련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던 현역 시장 도지사들이 바짝 긴장했을 것 같은데 긴장했겠죠. 이정현 위원장이 이러더라고요. 현역이라고 해도 예외 없다. 자체 경선 거쳐서 청년 후보랑 토론해서 말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면 개망신 당하게 할 거다. 그리고 취임 후 100일 동안의 비전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적어내야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 현역이니까 당연히 공천받아서 뭐 나 말고 누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이 각각 역할은 달라도 채찍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던데 네. 지금이 청년들이 정치권에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네. 어떠한 장벽도 없도록 하겠다. 네, 네.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도전, 선거 참여를 지금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청년들이 뭐 해봤자 그 현역들의 현역 시장, 현역 군수, 현역 도의원 이런 사람들의 그 높은 장벽을 조금만 출마 생각을 했던 사람이면 뛰어보면 알아요. 네. 그런데 그 장벽을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싹 걷어주겠다고 하니 네.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는 거죠. 특히 저희가 오늘 대자유청 공동여론조사도 발표했는데 네. 거기 보면 전 놀랐어요. 모든 질문항에서 네. 1230 세대의 자유우파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압도적으로 높아.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네. 이 젊은 층을 통상적으로 이 젊은 층은 지방선거는 선거 같지도 않기 때문에 네. 다 여행 계획 짜고 있었을 세대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 젊은 층이 대거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혁명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이 젊은 층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당에서 청년 중심으로 가겠다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또래의 20대 또는 30대 몇 명을 공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롤모델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네. 실제로 20대 30대가 대거 지방선거에 뭐 도의원 뭐 군의원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로 또 때로는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울시장에도 30대가 도전하는 걸 보고 싶어요. 아, 네. 그 자체로 뭔가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뭐 40살 되자마자 대통령 선거 도전한 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20대의 시장 도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30대의 도지사 도전자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든 상관없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 1230 세대의 투표 참여 동기는 충분하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도 오세훈이 선거 포기 안 했나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장동혁은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 국힘 노선 이대로라면 서울시장도 위험하다. 나도 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위험한 게 본인이 지금 구청장한 정원호한테 밀리는 게 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강버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남 탓을 못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오세훈이나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입만 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들이 네. 입만 열면은 청년층과 중도 얘기하잖아요. 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제대로 된 거냐, 네. 동의하냐, 네. 와 그다음에 이건 법리와 증거가 불충분한 부적절한 선거 재판이었다. 네. 라고 생각하냐 이거 물어봤어요. 음. 적절하다가 30, 네. 부적절하다가 62예요. 네. 2배 이상 나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중도라고 답변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여론조사하면 나 보수, 보수냐 중도, 중도냐 진보 뭐 이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예. 나는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판은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50이 넘어요. 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 네. 또 30대 요게 1230 세대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판 잘못됐다가 10대 20대에서는 거의 80%가 나와요. 네. 그러면 아니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오세훈이나 청년하고 중도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이 청년과 중도를 서울시 선거 때 오세훈이가 후보가 됐다고 치고 네. 오세훈이를 또 찍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세훈이가 지금부터 1심 선거는 잘못됐다. 1심 재판은 법리와 증거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떠들고 다녀야 돼. 네. 그래야 10대들이 오세훈이 말을 기울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여론조사 말고 더 이상 과학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오세훈이가 얘기한 청년 중도는 뭐 수십 년간 조선일보가 주동이 된 중도파리인데 청년파리인데 네. 이거 다 허구란 말이에요. 실제로 청년들 중도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 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지. 중도표가 그렇게 중요하면. 근데 이 고성국 박사님 의견은 단순히 정치평론가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네. 돈 써서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하려면 네. 자기들도 그러면 돈 써서 여론조사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지. 다른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특히 저는 20대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70대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네, 더 높게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래 투표율이 낮은 20대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이 그렇죠. 지선의 핵심인데 네.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20대들이 그냥 외면하고 여행 간다고요. 네. 놀러 간다고요. 한 목소리로 이 20대가 선거장에 나오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20대를 투표장에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행동 아닙니까? 네. 그날 놀러 가는 거를 참고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네. 신분증 갖다 보내주고 보여주고서 투표 찍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적극적인 정치 행동을 하려면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잘못됐다. 1230 세대가 이걸 압도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후보들이 재판 잘못됐다라고 떠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네. 네.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 후에 네. 1심은 2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게 1230 세대의 그 정서에 딱 맞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네. 강조하고 싶은 게요.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체 34% 감소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월에는 아파트 전세가 1326건이 올라와 있었대요. 네. 근데 올해 2월에는 124건. 무려 91%가 감소했대요. 전세가 다 어디로 갔어? 다 월세로 바뀐 거예요. 월세로 간 거지, 월세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세 실종. 네. 전세를 씨를 말리게 만들고 월세로 전환시키는 미친 짓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새벽 2시에도 잠도 못 자고 막 트위터에 막 부동산 글 올리고 지금 저게 겁먹은 개가 짖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10대, 20대, 30대 입장에서는 너네 평생 집 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의힘 107명이 SNS에 올리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매주 우청 열어서 장동혁이 맞니 아니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제일 못하는 건 뭐냐 물어보니까 첫째가 물가. 네.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이건 물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물가를 잡을 그 무슨 전망도 별로 없잖아요. 저 미국과의 이 관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고환율 계속될 거고 고환율은 다 물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물가. 두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야. 네. 그럼 이게 다 이 경제활동 인구의 피부에 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20대, 30대가 직장 못 구해서 정말 고용절벽에 부딪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운 좋게 뭔가 일자리를 잡았다? 그럼 이 사람 점심 먹으러 가면은 15,000원 이상 써야 돼. 예? 뭐 집 살 엄두도 못 내. 더구나 저것들이 전부 막 허들을 갖다 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이재명 정권이 못하는 거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못하는 걸 가지고 이재명 정권 심판을 해야지. 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응? 왜 장동현 심판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다 이것들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정말. 저거는 알고 저러면 고의적으로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배신자 나쁜 부역자들인 거고 네. 모르고 저러면 그런 지능으로는 정치하면 안 돼요. 네. 나라에 해가 돼요.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국회의원 하는 게. 혹시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몇 가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우리 대자유총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한국사회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했고 여심이에 그 등록되어 있는 조사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고성고 TV에서 요 여론조사만 따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해볼게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 25명이 장동혁 사퇴 요구했다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 25명 아니던데? 세 보니까? 전직이고 제명당한 사람들 빼니까 꼴랑 18명이래요. 18명. 아니 거기 어떻게 김종혁이까지 집어넣고 전현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래 꼼수를 써?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서울의 네. 어떤 당협위원장이 네. 직접 김종혁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어. 김종혁이 여기에 이름 올려달라고. 지금 김종혁이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쫓겨났잖아. 그런데 제명당한 자가 전화를 돌려서 주도하는 성명에 전직 떨거지들은 그렇다 치고 현직 18명이 이름을 올린 거. 이거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닙니까, 박사님? 이거는 심각하네.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구청장이랑 시구의원 공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이거 당에서 조치 취해야 됩니다. 저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거가 이제 한 90일 100일 이제 그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선거를 앞두면 다들 마음이 급해지니까 웬만하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가자, 싸우지 말고 가자 그러는데 우리도 싸우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암덩어리 그냥 놔두고 가면은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동티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한 석 달의 시간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이를 제명하면 또 김정혁이를 제명해서 쫓아내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떨었는데 아무 일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18명의 당협위원장 이름을 쭉 불러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게 누군지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네, 네. 이거는 6.3지방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향 하나도 안 줘. 오히려 네. 좋은 영향을 줘요. 네. 이제 저렇게 까불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이미 전시 상태니까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만이 내가 살겠구나. 네. 이런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쳐야만이 선거에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고생하는 원외위원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오늘은 77명까지 늘어났던데. 그래요. 계속 느네. 네, 이게 80명 곧 돌파할 것 같거든요. 네네. 77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뭔 소리냐, 장동혁 대표 쪽 그만 흔들어라. 이 77명, 78명? 네. 이 사람들 중에는 전 위원장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다 현직입니다. 그 전직 끼워 넣는 꼬롬하고 추레한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명 냈어요. 그러면 원외 위원장의 숫자로 보나, 당원들의 지지로 보나,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중에 나 이거 뭐 자리 걸고 사퇴하라는 사람 없는 걸로 보나, 이게 장동혁 대표 흔드는 거는 정말 한 줌인데 네. 언론이 그 한 줌을 막 지금 막 과잉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네. 이 족벌 언론들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수 위장 족벌 언론, 조선일보. 네, 네. 이것들은 지것들이 뭐 선거도 다 짜고 후보도 다 지것들이 만든다고 그동안 거들먹거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 먹히니까 알아달라고 지금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리고 이 한동훈 일당들이나 뭐 오세훈이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쫓겨나고 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계속 이렇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모여서 어디서 고사 지내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6.3 선거 지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장동혁 집에 가게 해달라고. 네. 고사 지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발작적으로 네. 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네 감히 나를 무시해? 우리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줄게가 지금 조중동당 마인드인 거잖아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데 흔들릴 장동혁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자유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요.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흔들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저것들이 계속 흔들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흔들지 말라고 해서 안 흔들 것들이 아니거든. 네. 흔들지 말라고 해서 말 들을 것들이었으면 제명도 안 당했지. 그렇죠. 예, 이미 저것들은 구제불능이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저러는 것도 저것들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신 차릴 것들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책임 당원들과 이 110만 이 당비 내는 당원들. 네. 그 지금 77명, 78명 되는 이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역 국회의원 107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한 7, 80명 정도는 단단하게 뭉쳐 있대요. 네. 이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럼요. 네. 그 정도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던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덧셈 정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파 4당. 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화혁신당.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 우리 광화문 또 전국 세이브 코리아의 전국 집회에 나섰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들이 다 국민의힘과 함께 할 자유파 진영들 아닙니까?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과 정말 통 크게 플러스 정치하겠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자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더 이상 우리가 관심 줄 시간도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정말 얼처구니 없는 뉴스가 있어서 하나만 딱 더 짚어볼게요. 그러세요. 오늘 27일 금요일이죠. 한동훈이가 대구 서문신장을 찾는다는데 이 팬클럽을 아무리 동원해도 제가 아는 대구 분들 성남 민심으로는 이거 뭐 머리털 쥐어 뜯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간 보고 계산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럼 대구를 나간다고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부산을 기웃거리는 거 하면 부산을 나간다고 선언을 하든가 대구 갔다가 부산에 간대요. 이건 뭐냐? 대구에 자리가 나을까? 부산에 자리가 나을까?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결정하겠다는 그 얌생이스러운 이 정치를 대구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박사님?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네. 뭐 한동훈이가 무슨 계산을 하고 무슨 간을 보러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걱정돼서
부산 한동훈이를 어느 시장 통해서나 길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 부산 시민들이 계실 거고 네. 또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동훈이를 보게 갑자기 될 분들, 맞닥뜨리게 네. 될 이 상인들과 대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한동훈이한테 절대 해코지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이게 노이즈 마케팅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짓 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정말 막 분에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욱해 갖고서 뭐라도 이 머리 쪽으로 손이 가고 그러면 그거 갖고서 동네방네 울고 다니면서 찔찔 짤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빌미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 여러분 말로는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한동훈이 마주쳤는데 네가 어느 낯짝이라고 여기 오냐 출마하겠다는 말도 못하면서 이 비겁한 놈아라고는 해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 저 한 딸들과 다르기 때문에 개딸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물리력을 행사하시거나 손을 뻗으시면 안 된다. 박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여러분께 꼭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십시오. 말로. 네. 여러분의 여론을 소리치고 말로 전달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절대로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 손은 아예 그냥 뒷짐을 딱 이렇게 약간 열중시 하시고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실컷 하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분들, 부산 분들.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구역질 나실 거예요. 토하시는 건 괜찮아. 네. 아니 옆에 어떻게 토가 나오는 걸 어떻게 참어? 그때는 길 옆으로 토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야, 박사님이 멸콩TV 오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개그도 하시고, 네. 이 거성국TV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